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발표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목만 바뀐 네, 건가요? 제목만. 제목만 바뀐 거예요. 예. 암 환자의 약제 사용 및 방사선 치료 트렌드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원정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 환자의 약제 사용 및 방사선 치료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원정현입니다. 먼저 대학원생의 첫 학회 발표를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암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 1위로 총 기대 수명이 83명이라고 했을 때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술적 치료, 두 번째 방사선 치료, 세 번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이 중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는 최근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1세대 항암제였던 화학 항암제에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까지 최근 발달이 되었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는 연간 약 10개의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의 발전 또한 과거에는 양성자 치료, 광자 치료 위주의 2차 입체 치료에서 3차 입체 조형 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정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까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암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1회 치료 비용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혹은 500만 원까지 들 수 있으며 방사선 치료 또한 1,200만 원, 그리고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도 1년 약 1억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종별로 보면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의 경우에는 그 전체 암 치료 비용 중에서 약제가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치료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고 치료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어떠한 약제가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디스크립티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5개 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와 방사선 치료의 트렌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5개의 암종을 선정한 기준은 사망률이 높은 3대 암종, 그리고 전체 치료 비용 중에 약제 혹은 방사선 치료 비용이 큰 암종, 그리고 성별 특이적인 암종을 선정해 5개 암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서 EMR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통 데이터 모델 CDM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CDW를 활용했습니다. 약제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CDM을 활용했으며 방사선 치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CDW를 활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연구 대상자는 2014년에서 201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혹은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제를 처방받았던 환자, CDW에서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던 환자로 정의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 제외 조건으로는 인시추, 보더라인, 비나인 등 관련해서의 진단명은 제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트렌드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 포함된 암 환자가 처방받았던 모든 약제와 방사선 치료 종류를 추출한 후 항암 치료 목적의 약제와 방사선 치료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약제 구분의 경우 세포독성 항암제 21개, 호르몬제 13개,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31개, 면역조절제 9개였습니다. 면역조절제는 항암 치료의 목적은 아닐 수 있지만 암 환자의 호중구 감소증과 같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GCSF 같은 약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구분은 광자치료, 양성자 치료,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정의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인덱스 2연은 원발암 진단 이후 약제를 처방받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연도로 정의되었으며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처방 건수, 분율, 환자 수를 종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또 모든 결과는 암의 종류, 연령, 성별에 따라 층하의 분석이 진행됐고 본 발표에서는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는 약제 분석 결과, 방사선 치료 결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제 분석에 포함된 환자군의 특징 및 연도별 환자 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14년에서 2019년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항암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3만 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7.9세였으며 여성은 62%, 남성은 37%였습니다. 저희의 코호트 중에서 유방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 중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약 12,000명, 대장암 3,300명, 간암 4,600명, 폐암 2,000명, 전립선암 2,4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각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은 유방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모두 연도별로 환자 수가 증가를 했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감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5개 안종의 결과를 종합해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처방 분율, 오른쪽은 처방 건수입니다. 먼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보면 2014년 전체 처방 건수 중에서 42.45%를 차지했던 반면 2018년에는 36.02%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호르몬제의 경우에는 0.2% 정도 증가했지만 표적치료제와 면역조절제의 경우에는 가장 큰 증가가 보였습니다. 특히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2014년 6.8%였던 반면 2018년 10.38%로 증가를 했고 처방 건수로 보더라도 1,446건에서 3,114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의 결과에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별로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의 처방 분율 변화입니다. 5개 안종 중에서는 전립선암을 제외하고 모든 안종에서 처방 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트라스트즈umab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되었으며 오른쪽의 사용 빈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용 빈도는 처방 건수를 연도별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전체의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의 사용 빈도를 나타내고 꺾은선 그래프는 각 약제를 나타내줍니다. 전체를 보시면 2014년 0.09에서 2019년에 0.15로 다소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피티닙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되었고 게피티닙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5년 증가를 하다 2017년 다소 감소했다 다시 2019년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체 중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오시머티닙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시머티닙의 증가폭의 경우에는 출시된 이후 2017년 60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를 고려해 사용 빈도를 보면은 2014년 0.33에서 0.53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간암입니다. 간암의 경우에는 소라페닙이 가장 많이 처방됐으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던 두 약제는 레보라페닙과 렌바티닙입니다. 사용 빈도는 0.2에서 0.45로 크게 증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 분석입니다. 방사선 치료 분석에 포함된 환자군은 총 10,00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1.84세, 유방암 환자 6,500명, 대장암 225명, 간암 800명, 폐암 2,100명, 전립선암 58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았던 환자 수를 5개 안종을 종합해서 구분해 보면은 광자 치료와 양성자 치료의 경우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고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5년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가폭을 보였던 두 방사선 치료는 정위 방사선 치료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시행 분율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던 두 개의 암입니다. 간암과 폐암인데요. 간암과 폐암의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된 정위 방사선 치료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전체 시행 분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3차원 입체 조형의 치료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절반을 차지했던 반면 2019년에서는 아주 작은 분율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최신의 데이터로 주요 암종에서의 치료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본 발표에서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단일기관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분석 3만 명, 방사선 치료 10,000명이라는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본 한계점은 극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3차 병원으로 암 환자 특성상 3차 병원의 자료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약제와 방사선 치료 조합에 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CDM을 통해서 약제 분석, CDM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 분석을 진행했는데 CDM과 CDW의 두 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이 한계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선 인트로에서 말씀했다시피 현 시점은 치료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암 환자가 그 높은 치료 비용을 감안해서도 치료의 중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의료 조합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 고민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의 시작에 저의 연구가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 수많은 조언을 주신 서울대학교 신약개발연구센터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원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진에 이게 V를 거꾸로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유행하는 유행하는 네.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군요. 현장 온라인은 아직 질의는 없으시고요. 현장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예. 고려대학교 김성환입니다. 좋은 연구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그 CDM 모델을 써서 트렌드를 분석을 하셨는데 분석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R에서 했는지 파이썬에서 했는지, 아니면 결국은 R, 파이썬 모두 데이터 프레임에서 분석을 하셨을 텐데 일단 어떤 플랫폼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든 안암병원이든 병원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클리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결수치도 많고 데이터가 엉뚱한 데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클렌징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 과정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CDM과 CDW 데이터 분석 모두 시퀄에서 진행을 했고, CDW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출한 후에 시퀄에 저장을 한 후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암 환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클렌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약제의 이름이나 진단명 기준이 길게 나타나 있거나, 아니면은 뒤에 그러니까 진단명이나 약제 처방명 그리고 방사선 치료 처방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별도의 코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드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보통 원털러지 기반으로 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러한 매핑 기반 자료를 저희 별도로 CDM, CDW에 맞추어 제작을 했고, 진단명이 있을 때 유방암 진단명이 한 30개가 되면은 그 30개의 진단명을 유방암으로 먼저 바꿔준 후에 이런 식으로 먼저 분석을 진행을 했고, 먼저 시퀄로 코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코드 자체에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자 해서 랜덤으로 몇 부분을 선정을 해서 매뉴얼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해보면은 사실 코드, 그냥 저는 제 연구실에 따로 포스트잇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매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깔끔한 데이터하고 그렇게 클렌징을 해야 되는 데이터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잘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을 드리고, 아마 저기 앞에 네 분 카메라 찍으시는 분이 아마 서울대 쪽이신 거 봅니다. CDM하고 CDW하고 따로따로 해보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CDM 따로, CDW 따로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아까 지금 김정환 선생님 질문 주신 거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도. 그 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이유가 원래는 CDM으로만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그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CDM의 방사선 치료 정보가 완전하게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CDM과 CDW를 함께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그 저기 원내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랜덤으로 추출하셔가지고 데이터 검증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원래는 CDM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CDW는 CDW로? 네, 그럼 CDM은 M으로 하신 건 아니고? 네, CDW를 일단 검증을 진행을 했고 같은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정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